안녕하세요, 유랑인입니다. 오늘은 시놀로지 디스크 스테이션 1520 플러스 언박싱입니다. 전면을 보시면 5개의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수 있는 베이가 있고요. 옆면에는 시놀로지 글자가 각인되어 있고 구멍이 뚫려 있어 나스의 열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돌려서 후면을 보면 다양한 확장 포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면을 좀 더 살펴보면 이 SATA 포트 2개, USB 포트 하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베이를 모두 제거하게 되면 4GB 시놀로지 정품 메모리가 보입니다. 이 제품은 총 8GB의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는데 나머지 4GB 메모리는 나스 내부에 납땜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4GB 메모리만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를 뒤집어 보면 하단에 2개의 구멍이 있는데 NVMe를 위한 공간입니다. 다만 이 NVMe 슬롯은 전면의 하드디스크 베이와 달리 나스의 저장 공간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스의 속도를 높여주는 캐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이 제품의 출시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사실 전작인 1019 플러스를 구매하려다가 1520 플러스가 나온다는 루머를 발매 한 달 전쯤에 알게 되었고, 좀 더 기다려서 신제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권하지 않는 이유와 제가 구입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모든 나스의 고질적인 문제이긴 한데 소음입니다. 2개의 팬이 만들어내는 소음은 평상시에는 잘 들리지 않는데 아주 조용한 밤에는 상대적으로 크게 들립니다. 사무실이라면 관계없겠지만 집에서 잠자는 곳과 가까운 장소에 두고 사용하기는 힘듭니다. 특히 하드디스크를 넣어서 사용하는 제품이니만큼 최대 5개의 하드디스크가 서로 돌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소음은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가정용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외진 창고방 같은 데 두고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언밸런스한 확장 포트 구성입니다. 먼저 이 사타의 경우에 요즘에 거의 사장되었고 USB로 대체 중입니다. 실제로 경쟁사 큐넵은 나스 확장을 위한 인컬러저를 USB 형식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시놀로지는 여전히 이 사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시놀로지가 훨씬 비쌉니다. 반대로 USB 포트는 전면에 하나, 후면에 하나뿐이라서 전면에 백업을 위한 외장 하드를 연결하고 후면에 프린터를 연결하여 공용 프린터로 사용하신다면 더 이상 USB 기기는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USB의 확장성이 좀 아쉽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1기가비트 이더넷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스는 네트워크에 붙여서 쓰는 저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의 속도에 따라 성능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2.5기가비트 이더넷이 대중화의 길에 들어섰는데 시놀로지 나스는 여전히 1기가비트만 지원합니다. 경쟁사인 큐넵이나 아수스토어는 이미 2.5기가비트 이더넷이 들어간 나스를 출시했습니다. 네 번째로 920 플러스와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올해 나온 포베이 모델인 920 플러스와 가격 차이는 상당히 나지만 실제 하드웨어 사양 차이를 보면 하드디스크를 하나 더 장착할 수 있고 메모리를 4GB 더 넣어준 거 말고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920 플러스를 구입하고 삼성 램을 별도로 구매해서 넣으면 더 싸기 때문에 굳이 디스크를 한 장 더 넣고 써야 하는 분이 아니라면 1520 플러스를 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단점이 이렇게 많은데 왜 샀냐고요?
첫 번째로 시놀로지 제품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급형 모델인 시놀로지 디스크 스테이션 218J를 1년 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놀로지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데이터 이전이나 사용 중인 모바일 앱들을 다른 제품용으로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 또 한 번 시놀로지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로 5베이 이상의 제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디스크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나의 그룹은 레이드 1, 다른 하나의 그룹은 레이드 5를 구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5베이 이상의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레이드 구성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4베이 모델인 920 플러스면 넉넉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트랜스코딩이 가능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세계 일주를 다녀왔습니다. 당시 여행을 다니면서 찍은 수많은 비디오들을 지인들에게 보여주려면 스마트폰에 넣고 다녀야 하는데 이게 스마트폰에서 재생이 되는 녀석도 있고 그렇지 못한 녀석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 영상을 일일이 인코딩한 후에 스마트폰에 저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코딩이 가능한 나스라면 이 과정이 필요 없어집니다. 더군다나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화질과 코덱으로 인코딩 하다 보니 원본과 인코딩된 영상을 한꺼번에 저장하기 위해 더 많은 용량이 필요했었는데요. 이제는 원본만 저장하면 어떠한 기기든 맞춰서 나스가 알아서 재생해주니 용량 부족 문제, 중복 파일 관리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참고로 이전에 쓰던 218J에서는 사양이 낮아 트랜스코딩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네 번째로 하드웨어 트랜스코딩이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한 트랜스코딩 기능은 CPU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픽 칩이 있다면 CPU를 더 적게 사용해서 나스가 더욱더 안정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1520 플러스는 CPU에 UHD 600이라는 그래픽 칩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트랜스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많으신 분들은 플렉스를 쓰실 텐데요. 플렉스에서 제공하는 시놀로지 호환 목록을 보면 오히려 6베이, 8베이 모델들이 더 비싸서 하드웨어 트랜스코딩을 지원해 줄 것 같지만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1520 플러스는 하드웨어 트랜스코딩을 지원하는 모델 중에 하드디스크를 가장 많이 장착할 수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영화 많으신 분들에게는 좋겠네요. 아직도 eSATA 포트나 1기가비트 이더넷을 넣어주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 제품의 단점으로 보입니다. 1520 플러스는 개인 사용자보다는 데이터가 많은 전문가나 유튜버 또는 10명 이상이 상시 접속해서 쓰는 사무실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사용자의 경우 920 플러스가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되는데 스펙은 메모리 용량만 빼고 같은 데다가 메모리는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사서 장착하면 되니까요. 가격도 920 플러스가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1520 플러스가 920 플러스보다 디스크를 하나 더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함정일 수도 있는 게 디스크를 하나 더 장착해야 하는 상황이면 이미 데이터가 상당히 많으신 상태이니 4베이에서 5베이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 6베이, 8베이 모델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디스크 하나 추가하자고 25만원 더 주고 업그레이드 하는 건 가성비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개인 사용자는 920 플러스를 구매하고 1520 플러스는 좀 특수한 환경에 계신 분들만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1520 플러스의 지름신을 막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기도 합니다. 1520 플러스가 궁금하셨던 분들 또는 1520 플러스를 구입하려고 마음먹으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유랑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